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승복입니다. 1-2 과제인 다중스케일 챔버를 활용한 초미세먼지 생성기작 규명 연구에 대한 추진 현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본 과제는 경북대, 서울대를 포함한 3개의 세부기관과 이화여자대학교 위탁기관이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의 최종 목표는 동북아 대기환경 조건에서 미세먼지가 생성되는 기작을 이해하고 이것을 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모수화하며 이 환경 조건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특성이 변화하는지 관찰함으로써 노화 기작을 규명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소형 챔버와 중형 챔버를 보유하고 있는 키스트가 이 다중일 반응 실험을 수행하면서 각 챔버 간의 정합성 챔버 실험 결과에 대한 정합성을 평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내 소형 챔버를 보유하고 있는 경북대는 유무기 전구 물질의 생성에 의해서 생성된 2차 유기 에어로졸인 SOA의 투 프로덕트 모수화를 통해서 모델링 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기 예보에서는 모델 예측 정확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세부에서는 팸 챔버를 이용해서 SOA가 노화되는 기작을 규명하고 이 휘발도 기반인 Volatility Basis Set이라고 불리는 VBS 모수화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말씀드리면 대기 확산 모델의 입력 자료로 사용되는 이 투 프로덕트 모수화를 이 벤젠에 기인된 SOA에 대해서 한 건을 달성을 했고, 또한 톨루엔 및 실록세인의 SOA에 대해서 이 VBS 모수화를 2건을 달성을 함으로써 한국형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에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톨루엔 SOA의 흡습성을 측정을 하였고, 이 SOA의 분자식 기반의 분석을 통해서 환경 인자별로 화학적인 특성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5개 챔버를 이용해서 태양광 하에서 SOA의 챔버 실험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서 유니파라고 하는 에어로졸 모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독일 등의 스모그 챔버 연구 국제 네트워크를 수립하여 작년 6월에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여 최신 연구 동향과 연구 결과들을 토로하고 논의하였습니다. 1, 2차년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톨루엔에 의해서 생성된 SOA가 어떻게 노화되는지를 하이 레졸루션 AMS 장비를 이용해서 매스 스펙트럼을 각 환경 조건별로 특성화하였습니다. 맨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대수도가 높고 그리고 낙스의 농도가 높은 동북아 대기 조건에서 AMS로 측정한 결과 질소가 포함된 유기 성분, 즉 오가노 나이트레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성분들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톨루엔에 기인한 SOA가 이 환경 조건별로 노화에 의해서 어떻게 VABS 모수화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낙스가 상대수도가 높고 낙스가 높은 동북아 대기 조건에서 휘발도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모델링에서 사용하고 있는 VBS 모수화의 값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휘발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고농도 미세먼지가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북아 대기 조건인 고농도 낙스와 상대수도가 높은 조건이 이 고농도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톨루엔 SOA를 UV 램프를 3시간씩 켜고 끄고 하는, 이것을 반복하는 다중일 반응 실험을 중형 챔버에서 수행하고, 이렇게 생성된 SOA가 이 상대수도,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대 습도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크기가 증가하는지 흡습성의 특성을 측정한 결과 이 조회도를 나타내지 않고 상대 습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점 그 크기가 증가하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었고, 이 흡습성을 지표하는 값인 카파 밸류를 계산한 결과 0.04에서 0.09 범위를 나타내었습니다. 이 값들은 기존 문헌에서 그 산화 반응이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값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HTDMA를 1-1 과제에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실제 외기에서의 이 흡습성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측정한 데이터와 저희 챔버 실험 데이터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외기 현상과 챔버 실험 결과를 상호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2차 유기 에어로졸인 SOA가 노화에 따라서 환경 인자별로 어떻게 화학적으로 변화하는지를 저희가 분자식 기반으로 분석을 한 결과, 이 동부가 대기 조건에 해당하는 상대 습도가 높고 그리고 낙수 농도가 높은 조건에서 이 질소가 포함된 유기 성분인 오가노 나이트레이트가 생성될 수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SOA의 노화에 따라서 휘발도는 낮아지고 그리고 산화는 더 많이 된 이런 성분들이 생성이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저희가 타트로닉 엑시드라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5개 챔버를 활용하여서 롱체인 알켄에 대한 챔버 실험 결과를 확보하였고요. 왼쪽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챔버 실험 결과에서 관찰된 그 휘발도가 낮은 물질들을 이제 럼핑해서 유니파라고 하는 에어로졸 모듈에 집어넣고 모사를 한 결과,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으로 표시된 게 실험 결과이고 아래가 이제 모사 결과인데, 이 오토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반응을 포함시켜야지 그 실험 결과에 유사하게 모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유니파라고 하는 에어로졸 모듈을 점점 개선하고 있어서 이제 최종 단계에서는 완성한 후에 실제 대기 확산 모델에 적용을 할 생각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 실내 소형 챔버에서 톨루엔에 의해서 생성된 SOA를 그 시료를 고해상도 그 매스 스펙트로미터로 분석한 결과, 이 톨루엔이 어떤 반응 경로에 따라서 어떤 물질들이 생성되는지를 그 반응 기작과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었고, 각 일부 물질들에 대한 표준 물질을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에어로졸의 그 산도인 pH를 이 특정 pH에 변색하는 지시약을 필터에 염착시킨 후에 그 필터에 에어로졸을 채취하게 되면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변하는 그 정도로 pH를 결정할 수 있는 측정 장치를 개발하였고, 이것을 카메라의 영상 촬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지금 현재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에어로졸 리바운딩 방법에 의해서 이 에어로졸이 액상 상태인지 고체 상태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이 미니 임팩터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에어로졸이 고체 상태인 경우에는 이 임팩터에 충돌했을 때 튀어나가는 리바운드 현상이 생기고요. 만약에 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충돌판에 충돌했을 때 리바운드 되지 않는 그런 차이를 이용해서 이 에어로졸의 상태를 측정하게 됩니다. 또한 그 2차 미세먼지 생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에어로졸 워터 컨텐트라고 하는, 즉 에어로졸 중에 수분의 양이 얼마인지 그 에어로졸 워터 컨텐트가 이 2차 생성 미세먼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왼쪽의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그 에어로졸 워터 컨텐트를 나타내고요. 오른쪽의 빨간색 막대는 pH입니다. 산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각각 톨루엔,
알파파이넨, 또 에틸벤젠, 이소프렌 각각의 그 전구 물질에 대해서 암모니아가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에어로졸 워터 컨텐트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암모니아가 있을 때 에어로졸 워터 컨텐트가 더 많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왼쪽에 보시는 그 빨간색 점인 그 SOA나 또 PM이나 또 설페이트, 나이트레어 같은 2차 생성 그 미세먼지들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암모니아가 있는 경우 에어로졸 워터 컨텐트도 증가하고 또 미세먼지도 증가하는, 그래서 에어로졸 중에 액상 반응이 활발하게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pH인데요, 즉 산도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있는 경우에 산도가 그 실제 대기 조건의 pH인 약 3.7 정도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이 암모니아 이 산 pH의 차이에 따른 이 전구 물질이 얼만큼 반응하는지 그 반응량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3차년도 연구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차년도에는 대표적인 인위적인 VOC인 톨루엔에 집중하여서 연구를 수행하였고, 앞으로 3차년도에는 대표적인 식생 VOC인 알파파이닌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며 또 신규 VOC 전구 물질을 탐색하는 의미로 실록세인에 대해서 챔버 실험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1세부인 키스트에서는 이 중형 스모그 챔버를 이용해서 다중일 반응 실험을 수행하면서 각 챔버 간 정합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SOA의 흡습성의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을 할 계획이고요. 또한 이제 플로리다 대학에서의 5개 챔버를 이용해서는 이 챔버 실험을 확보하고 유니파 모델을 더욱 이제 개선하면서 모사하는 성능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 오른쪽 맨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탁기관에서는 이 알파파이넨에 의해서 생성된 SOA를 그 분자식 기반의 분석을 통해서 생성 기작과 또 흡습성의 특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2세부인 경북대에서는 그 124 트리메틸 벤젠과 스티레는 이 2종과 또 non-oxy IVOC라고 할 수 있는 물질 2종, 그래서 총 4개 종에 대해서 이 챔버 실험을 통해서 투 프로덕트 모수화를 도출하여서 모델링 팀 이 과제에 제공할 계획이고요. 이와 함께 그 상태나 pH 등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또 SOA의 상세 화학 분석 및 또 표준 물질 합성을 통해서 이 생성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3차년도에 새롭게 3세부로 구성이 된 서울대에서는 그 알파파이닌과 실록세인에 대해서 그 팸 챔버를 이용해서 그 노화 SOA의 노화 특성을 실험하고 이를 통해서 그 VBS 모수화를 각각 도출할 계획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